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최적화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최적화의 모든 파트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Unconstrained Optimization과 Constrained Optimization 그리고 Convex Optimization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 이런 AI 필드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선수 지식을 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더 오버해서 배운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이 AI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는 조금 더 여러분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많이 배울수록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unconstrained optimization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constrained란 건 뭐냐면요. 이 최적화를 하는데 제약 조건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서든 저희 이제 앞으로 배우는 수업에서든 constraint라는 것이 이 최적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생각보다 이 constraint가 중요하면서도 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분야가 있고 안 중요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제가 몸에 담고 있는 뭐 금융 쪽에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결과물이 양수여야 한다든지 무조건 뭐 어떤 결과물이 어떤 거랑 선형결합을 했을 때 특정 값보다 뭐 특정 값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특정 값 미만이어야 한다든지 이하여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컨스트레인트를 거의 걸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제약이라는 거는 이런 목적 함수를 통해서 모형을 학습시키는 과정에다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닙니다. 아예 그 제약 조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페널티를 거는 식으로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웨이트가 너무 커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다든지 혹은 뭐 웨이트가 제가 구하고자 하는 요 X가 웨이트란 말을 계속 쓰는데 X가 뭐 무조건 양수여야 하게끔 여기다가 제가 페널티 항을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unconstrained 혹은 constrained라는 거는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약이 있는 최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막 여기 부여해가지고 얘가 이 페널티를 따라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제가 건 제약 조건 하에서만 그 솔루션 스페이스를 딱 잘라서 이 목적 함수의 랜드스케이프를 딱 제가 원하는 제약 조건으로 재단을 해서 재단된 공간에서 최적화를 하겠다는 것이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분야에선 사실 이런 컨스트레인트, 이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하에서의 그 컨스트레인트 개념이 사실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뭐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경험했던 모델 하에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AI 프레임워크들 있죠. 그런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을 보셔도 뭐 케라스 이런 거 보셔도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옵티마이즈를 한다는 함수가 일단 없죠. 네, 그쵸. 없을 겁니다. 없고 그리고 옵티마이즈가 사실 내재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런 최적화 과정이 거기엔 제약 조건이란 게 없습니다. 제약 조건 여러분들이 추가하는 그 인자도 없죠. 코딩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unconstrained optimization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AI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원류가 되는 시류라고 그러나요? 이게 원조격이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은 쭉 그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자기들의 어떤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얘는 또 나올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이 unconstrained optimization에서는요, 이 녀석만큼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쓴다는 의미에서 가장 또 중요하고요. 가장 또 효율적이고 뭐 그런 알고리즘 찾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코어인 알고리즘인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unconstrained optimization에서 얘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알고리즘도 있습니다만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여러분들이 쓸 딥러닝 머시기 다 얘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적 함수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그레디언트란 건 뭡니까?
다변수를 받는, 그러니까 다변수를 입력으로 받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함수의 출력은 스칼라였죠. 그쵸?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입력과 출력 형태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 이거는 n차원, 쉽게 말하면 벡터를 봤는데 벡터의 요소 엘레먼트가 n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개의 엘레먼트를 갖는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은 뭐다? 스칼라가 나온다. 자, 요게 일단 목적 함수의 세팅이에요. 기본적인 세팅. 자, 이 세팅을 그대로 따르는 게 뭡니까? 딥러닝에서 로스 펑션, 여러분들이 설정한 코스트 펑션 혹은 로스 펑션들이 다 이 폼을 따라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폼은, 이제 아주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기본적인 폼이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코딩을 하면서도 혹은 모델링을 하면서도 입력값의 쉐입과 이 아웃풋의 쉐입을 트래킹을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놓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애써서 커스터마이즈한 로스 펑션의 출력값이 스칼라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레디언트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것 자체가 다변수 함수의 편미분 값을 벡터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요 폼을 반드시 준수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요거 이제 설명은 이제 넘어가고요. 자, 얘가 기본적인 목적 함수의 세팅인데, 얘가 이제 목적 함수 f라고 했을 때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f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요 x를 찾는 거예요, x. fx의 최소값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최소값이 어느 x에 꽂혀 있는지, 그 어느 x를 저희는 알고 싶은 겁니다. 이 fx가 최소값이 되고 뭐 안 되고, 최소값이 얼만데, 뭐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최소값을 만들어주는 x가 뭔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는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아실 겁니다. 가장 그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벡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항상 이렇게 트랜스포즈 써주는 거, 이것도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호도 다 이제 아실 거고요. 파샬 써가지고 이게 이제 n개의 그 n개의 실수 요소를 가지고 이제 벡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든 x, 이 공간 안에, 이 실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x, 그러니까 그 n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겠죠? 그 벡터에 대해서 자, 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조건입니다. 자, 뭐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하는데 그레디언트 못 구하고 이 함수값 못 구하면 당연히 못하는 건 맞습니다만, 조금 더 최적화에 맞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요, 이터레이티브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언제까지 반복하나요? 언젠가 멈춰야 된다는 건데, 그 멈추려면 여러분들이 이쯤 됐으면 수렴했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fx 값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 목적 함수의 값이 이거보다 낮아지면 난 스탑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수렴을 했구나, 이 알고리즘이 수렴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스텝과 이전 스텝과 혹은 이전의 스텝의 목적 함수의 그 값이 뭐 낮아지는 추세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요, 여기가 이제 이터레이션 하는 횟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로스 펑션 값이 쭉 잘 떨어지겠죠. 이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쭉 떨어지다가 지지부진한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증가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가 최저점인데, 여기가 지금 최저점인데, 올라갔네. 나는 네 번 더 올라가면은 뭔가 어떤 기점으로부터 네 번 연속 올라간다든지, 이거를 이길 만한 또 다른 어떤 미니마를 못 찾았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제가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이터레이티브한 메서드를 종료시킬 수 있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반드시 저희가 이밸류에이트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할 수가 없다면은 이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도 정말 단순한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 인풋을 받아야 돼요. 이 알고리즘의 딱 처음
이 알고리즘을 나는 해야겠어 할 때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이 시작점 x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x를 알고 싶은 거죠, 이 x, 그렇죠? 그리고 여기 fx, 그죠? 딱 보니까 여기가 글로벌 미니마네요, 그죠? 혹시 이거 글로벌 미니멈, 로컬 미니멈 개념이 좀 어려우시다 하신 분들은 여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글로벌 미니멈, 로컬 미니멈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 펑션이 막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쭉 여기는 올라가고요. 얘는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쭉 올라간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도 로컬 미니멈이네요. 그럼 로컬 미니멈은 총 3개인 거예요. 하나, 둘, 셋. 근데 그 와중에 얘는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 미니멈이라는 이름을 붙으려면요. 얘를 일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방향으로 얘 주변의 값이 모든 방향으로 다 얘보단 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로스 공간에 딱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에 딱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최저점이 되는 글로벌 미니멈에 딱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에 바로 제 발 바로 주변에 있는 공간이 이 발에 있는 지점의 높이보다 높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글로벌 미니마의 의미고요. 미니마의 의미고요. 근데 로컬 미니마도 마찬가지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 전체 로스 스페이스에서 로스 이 랜드스케이프에서 혹은 로스 스페이스에서 이 녀석의 높이가 가장 낮죠. 지금 지점에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글로벌 미니마라고 저희가 불러주는 겁니다. 뭐 여기서 더 구분할 수도 있어요. 뭐 스트롱 미니마 혹은 뭐 윅 미니마 이것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최적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부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찍고 그레디언트 방향대로 반대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쭉쭉쭉쭉 계속 내려가는 건데 자, 그러면 어디서 내려가야 될지 처음 시작점을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작점을 여러 개 뿌려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병렬적으로 많이 동시에 진행을 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걸 찾은 거를 고르는 방식도 있고요. 뭐 그건 이제 좀 실용적인 문제니까. 자, 어쨌든 시작점 X를 반드시 골라줘야 합니다. 딱 봐도 뭔가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런 랜드스케이프는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딥러닝까지 가다 보면은 로컬 미니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 빠지는 거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로컬 미니마에 있는지도 모를 확률이 높죠. 자, 그럴 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시작점 X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왠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fx, 자, 이건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죠. 자, 그래서 어떤 시점에 제가 만약에 시작점 X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일단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구하는 순간 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은 여기니까, 그죠? 여기가 접선이잖아. 여기가 이제 이 탄젠트 라인이잖아요. 접선이니까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내려간 만큼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X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게 되는 건데,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스텝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스텝 사이즈를 에타라는 그릭 레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스텝 사이즈라는 것도 저희가 정해줘야 돼요. 이건 정해줘야 됩니다. 얘를 선생님 저는 강사님 저는 스텝 사이즈 자동으로 찾을게 뒤에 배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딥러닝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텝 사이즈 에타는 기본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줘야 됩니다. 얘가 설사 이 매 반복 스텝마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로직 자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톨레랑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이 이터레이티브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느 정도 수렴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반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풋은 X라는 최적의 X가 나오게 되겠죠. 이 공간 안에서 가장 글로벌 미니마에 글로벌 미니마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 자체가 글로벌 미니마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여기든 어떤 도달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x는 여기 값이 아닙니다. 요 값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찾는 겁니다. 여기 이 x축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 스텝마다 반복이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 시작점을 찍은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찍힌 점에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해서 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 녀석의 반대 방향으로 다음 스텝에 x점을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 방향인 건 알겠는데 제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거를 이 에타라는 스텝 사이즈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에타를 좀 크게 설정을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랜드스케이프가 이런 로스 공간이 있다고 칠 때
여기에 딱 찍혔을 때 스텝 사이즈가 크면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 꼬린 요거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아니라 막 여기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좀 이제 비효율적이죠. 그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요 공간에 와서 지금 거의 다 왔는데도 스텝 사이즈가 너무 보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만 움직여야 되는데 5걸음을 움직이게끔 제가 설정을 해놓으면은 절대 그 공간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도달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until 이 델타 x는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델타 x는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만든 리뉴한 그 위치와 이전 스텝의 위치의 차이. 네, 그 차이가 이 톨러런스보다 작다면 멈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다면 멈춘다. 그럼 굉장히 작은 값으로 해놔야겠죠. 이거를 막 10, 100 이렇게 하면은 물론 스케일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고요. 보통은 뭐 한 0. 보통은 1, 2, 마이너스 5 이렇게 아주 작은 값을 설정을 해서 굉장히 작은 차이가 발생할 때 얘는 로컬 미니마든 글로벌 미니마든 도달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